네, 안녕하세요. 전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 이루마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연주해주신 곡이 이번에 발표한 신곡이시죠? 네. 이 곡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방금 연주해드린 곡은 굉장히 짧은 곡이에요. 라 비앙카 프리마베라라고 이제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하얀 봄입니다. 네. 이번 공연 제목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연 제목이 봄을 닮은 겨울이어서 뭔가 이 봄이라는 게 우리만의 어떤 봄날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겨울에 눈이 내릴 때 이렇게 눈발이 날릴 때 그 눈 자체가 벚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꽃잎처럼 흩날리는 그런 느낌도 상상해 보면서 쓰게 된 곡이었어요. 그래서 하얀 봄, 라 비앙카 프리마베라 연주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로는 벌써 7년 만에 뵙게 되는데, 마지막 서울 콘서트가 2017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어요. 시간이 참 빠른데요. 오랜만에 고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앞두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다들 아직도 제 이름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본인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제 별명도 예전에 초등학생 때부터 이루마 나카무라가 제 별명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뭐 군대도 갔다 왔었고 여러 가지 영국에서 제가 계속 유학생활을 보내고 그곳에서 계속 유년 시절을 제가 보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아야 그 어느 곳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음악을 쓰고 또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하는 공연인 만큼 되게 부담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호주 투어 콘서트 출국을 앞두고 계세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하면 사실 많은 뮤지션들이 꿈꾸는 꿈의 무대인데요. 이번에 벌써 4번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하시는 건데, 이런 큰 공연을 앞두고 있으면 어떠세요? 이제 23년차 연주자시니까 좀 뭐 떨리거나 하진 않으신가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연주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쓴 곡을 표현을 하기 위한 수단이 피아노였었고, 그 누구한테 제 음악을 연주를 부탁드리는 것보다 제가 쓴 곡이다 보니까 제가 더 표현을 잘하겠구나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래서 뭐랄까요, 그냥 작곡가로서 뭔가를 그냥 좀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질문을 까먹었어요. 떨려요. 늘 떨리고, 저는 원래 무대 공포증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클래식 쪽의 어떤 연주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왜냐면 늘 올라가면 뭐 베토벤 소나타 뭐 뭐든 간에 뭐 멘델소hn 뭐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항상 완전 블랙아웃 되면서 까먹은 적이 정말 많았었어요. 학창시절 때. 그러면 항상 지어서 연주하고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선생님도 루마 너는 무대 체질은 아닌가 보다, 연주자가 될 수는 없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작곡으로 바꾸게 된 거였었고, 중학생 때부터 작곡 레슨을 받으면서 난 작곡가가 돼야겠지 라는 꿈을 계속 갖고 있었고, 어느 날 친구들이 제가 쓴 곡을 연주를 하는 걸 듣더니 이거 악보를 써서 자기한테 줄 수 있냐는 얘기를 듣고서 나는 작곡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지내왔었던 이 과정이 뭔가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늘 겪게 됐던 것 같아요. 늘 떨립니다. 그게 제 답이고, 떨리지만 항상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하고, 예전에 어떤 연주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체면을 건다고. 긴장을 안 하는 연주자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긴장을 너무 많이 한다면 그건 또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긴장감은 늘 갖고 있고 스스로 체면을 걸고 모두가 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 연주를 들으러 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익숙한 공간이다 생각하면서 연주를 합니다. 네. 질문 별로 없으실까봐 제가 길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 해외 공연 나가시면 이제 유난히 루마시 공연에는 현지 로컬 관객의 비중이 높은데요. 네. 저도 물론 이제 공연을 같이 나가보면 80% 이상의 관객이 한국분 관객이 아니라 현지 관객분들이시고 공연도 다 영어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팬들한테 유난히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선 굉장히 서럽고요. 왜냐하면 해외까지 갔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안 와주시니까 오신다고 하더라도 가끔은 뭐 한국에서 보면 되는데 굳이 뭐 해외에서 공연을 보나 이런 분들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또 기쁘죠. 네, 현지 분들이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제 음악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River Flows in You라는 곡, 그리고 Kiss the Rain,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연주 음악을 통해서 제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었고, 그리고 그 곡들이 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곡들이다 보니까 또 아마추어라든가 그냥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또 많이 연주를 해주시면서 제 곡이 또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는 뭐 인터넷 때문에 뭐 유튜브라든가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음악을 사용해 주시고 또 커버한 그런 곡들, 해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음악을 들으시고 이 음악을 쓴 사람을 과연 어떻게 연주를 할까, 진짜 오리지널 이 원작자는 어떻게 연주를 할까 궁금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그냥 레코딩으로만 듣다가 이걸 실제 라이브로 들었을 때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으셔서 또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러시아 공연 때 이제 리버 플로우즈 인 유를 듣고 팬분들이 너무 많이 우시는 바람에 인터미션이 20분이었는데 35분으로 늘려서 인터미션까지 지연을 시키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눈물을 자아내신 곡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 투어에서는 어떤 곡을 꼭 들려주고 싶은 곡이 어떤 곡이 있으세요? 뭐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River Flows in You나 Kiss the Rain은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연주가 됐었고, 뭐 어디 가나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곡들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체인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다시 새롭게 편곡을 해서, 예전에 제가 20주년 기념 앨범으로 냈었던 The Rewritten Memories라는 앨범의 오케스트라 버전을 조금 축소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는 풀 오케스트라였지만 이번에는 그냥 현과 관악기 몇 대로만 이렇게 구성된 챔버 오케스트라라서 하지만 그 느낌을 어느 정도 좀 낼 수 있도록 편곡을 했으니까요.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번 그 월드 투어에서 가장 기대되는 도시는 어디세요? 꼭 한 군데만 꼽기는 그렇고 늘 어느 도시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식상한데 너무 사실 좋은 공연장들은 딱히 제가 이 공연장은 너무 좋다 이렇게 느낀 적은 없어요. 어디서 연주를 하든 간에 늘 비슷비슷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장도 하다 보니까 그냥 내 연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소리가 뭐 얼마나 좋은지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연주를 하거든요. 그냥 내가 방에서 그냥 친구들한테 연주를 하듯이 굉장히 편안하게 연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어느 공연장이든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고,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연주를 해주더라도 저는 늘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 군데만 꼽자면 그래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죠. 지금 이제 4번째고, 그리고 또 리뉴얼 됐다고 해서 얼마 전까지 이제 수리가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재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 투어에서 영국도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영국은 이제 가서 공부도 하시고 오셨고 좀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도시인데, 이제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 뮤지션에게 그렇게 열려 있는 곳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마침 영국에 있는 그 명문 출판사인 파버 출판사에서 또 루마시 개인 악보집을 발매를 오피셜로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무대를 다시 이제 밟게 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네, 늘
기회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공연 런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제가 클래식 뮤지션이랑은 다른 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음향적인 면과 음악의 특성상 약간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음색을 내기 위해서 조금 거기에 좀 많이 좀 신경을 쓰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 런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쉽게 그냥 피아노만 있으면 되겠지. 뭐 클래식 연주자들은 사실 그냥 피아노만 있어도 어디서든 연주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 곡에 대한 약간 그런 자부심 때문에 뭐 음향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가 이제 내년에 이제 런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굉장히 기대돼요. 네, 제 두 번째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학창 시절 그 런던에 있으면서 썼던 곡들이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런 아이디어들과 영감들이 지금까지 앨범에 계속 묻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런던 가는 김에 네, 좀 음악도 쓰고 좀 좋은 것도 많이 경험하고 오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그 한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다른 나라에 네. 비해서. 그리고 이제 특히 유마 씨 곡은 피아노 입문하는 분들이 많이 배우시기도 하고 취미생분들이 프로포즈용이나 결혼식 축가나 이런 걸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곡인데 이제 이루마처럼 연주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포인트를 딱 지워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마음대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네. 클래식이 아니다 보니까 뭐 틀리고 맞고 이거 없습니다. 네. 그냥 멜로디만 아시더라도 멜로디만 연주하셔도 굉장히 좋은 연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연주하셔도 좋고 누군가를 위해서 연주하셔도 좋고 그냥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잘 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겨울도 아마 국내 해외 활동으로 바쁜 연말 연시를 보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따뜻한 선율인 겨울이라는 계절과 참 잘 어울려서 많은 분들이 겨울이면 유마씨 공연이랑 음악이랑 이런 걸 찾아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소리가 좀 잘 들리는 편이어서 마이크 제가 따로 전달드리지 않고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면 차례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경제신문의 김호희 기자입니다. 네. 봄을 닮은 겨울이라는 제목이 인상 깊었는데 계절에 대한 추억이 있는지 네. 또 계절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받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가 끝난 지 거의 1년 정도 지났잖아요.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또 영감을 얻은 곡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너무 많죠. 사실 그 집에 있는 동안 작업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 코로나 시국 때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피아노 앞에 앉아 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뭔가를 쓰게 되고 그래서 아직 발표 안 한 곡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얼마 전에 발매했었던 논 엘라 피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속 그런 방식으로 곡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는 상황이니까 그냥 유튜브에 그냥 로드 뷰로 이렇게 막 계속 걸어다니는 그런 영상들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때는 막 눈이 많은 그런 지역의 영상들을 볼 때도 있고, 네, 그러면서 또 아이디어를 얻고 영감을 얻었었는데, 네, 그래서 네, 그렇게 곡 작업을 했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네. 그 계절을 통해서 계절은 그렇죠. 뭐 누구나 그렇지 않으신가요? 뭐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러면은 바람의 어떤 그런 느낌, 감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냄새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그런 막 오감을 자극하면서 어떤 기억이 갑자기 팍 떠오르고 내가 학창 시절 때 이 느낌이었는데 하면서 막 그런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 그래서 저는 제 공연을 기억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늘. 그래서 많은 분들 들으시는 분들 제 음악을 들으시는 그 관객분들의 이야기들이 제 음악이랑 이렇게 합쳐지면서 제 음악이 완성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내 음악 자체는 미완성이다 라고 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기억들을 이 음악에 한번 이렇게 담아봐라 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계절이라는 것 자체가 기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계절이 그들만의 계절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계절은 없지만 봄을 닮은 겨울이라는 것 자체가 나만의 계절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만의 계절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네, 계절은 그렇게 저에게는 기억이고 추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네. 저는 김민혜고 장지원 기자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오늘 기자 간담회 메일을 받았을 때 이거 저는 이제 클래식 담당한 기자인데 네. 이거를 제가 가야 될지 아니면 김민혜 기자한테 넘겨야 될지 잘 네.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두만 씨 경우에는 어쨌든 뭐 뉴에이지 음악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그때 대중음악 작업하시는 분도 네. 있으시기도 네. 하고 또 클래식 어쨌든 그때 음반으로 이제 네네. 약간 뉴에이지 클래식이 포함돼서 이제 음반 차트가 매겨지기 때문에 네. 이제 일을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음악을 규정한다면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뭐 신뢰가 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동안 했던 인터뷰들을 좀 많이 봤더니 어떤 기사에서는 이제 삶의 배경음악이 되는 작곡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보통 작곡가들 배경음악을 하는데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고 물론 이제 프랑스 작곡가였던 그 엘사티 음악이 배경음악 가곡음악이라고 네네네 맞아요. 그런 거에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음악을 저는 제가 삶의 배경음악이라고 얘기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어디서 내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고 뭐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이동을 하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내가 느꼈던 어떤 그런 순간들, 감정들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순간에 그 음악을 우연히 어디서 들었을 때 내가 어디서 이 음악을 이럴 때 들었었지 하면서 또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기 같은 음악을 쓰고 싶다. 그냥 늘 주변에 남아있는 네. 그래서 배경음악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냥 드라마 뒤에 그냥 이렇게 희생되는 그런 음악들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네. 그리고 내 기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내 순간을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음악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뉴에이지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은 너무 광범위해서 늘 인터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뉴에이지라는 것 자체가 장르가 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네. 하지만 이제 클래식에 포함되기도 그렇고 클래식이 아니니까 저는 아예 살아있고 네 클래식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컨템퍼러리 어떤 클래시컬한 뮤직도 아니고 제가 굉장히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또 재즈도 아니고 네 그냥 실용음악적인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또 가요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가요적인 면에서는 어떤 장르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는 연주음악에 있어서는 어떤 장르를 특정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루드비코 에이나우디라든가 막스 리히터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네오 클래식이라고 그냥 정의를 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냥 새로운 클래식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 음악을 지금은 이제 네오 클래식이라는 장르로 그냥 굳이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막스 리히터 같은 사람 보니까 어쨌든 되게 좀 큰 챔버나 오피스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해가지고 이제 약간 소위 말하는 뉴에이지 음악에 속하는 연주자들 인사들 다 피아노 음악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이미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루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피아노 연주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챔버 오피스 연주할 때 본인이 다 직접 편곡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이제 챔버 오피스를 위한 곡을 따로 쓰기도 하고 그런. 네 예전에 챔버를 위해서 쓴 적도 있었고 예전에 블라인드 필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목을 그냥 클래시컬하게 스트링 쿼텟 그냥 이런 식으로 피아노 퀸텟 이런 식으로 그냥 제목을 정의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앨범도 나왔었고 사실 클래식이라는 게 꼭 높은 피아노 음악이 너무 많잖아요. 피아노 솔로곡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 클래식이라는 것 자체가 구분을 지을 수 있고 그게 어떤
그냥 집에서 살롱 음악처럼 그냥 연주를 할 수 있는 곡도 있어요. 아까 에리사티 소개해 주셨듯이 그런 음악도 있고 종교 음악도 있고 그죠? 아주 다양한 음악들이 그것들이 지금에 와서 클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클래식도 어떻게 하나로 정리를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정리할 수 없고 제가 앞으로 쓰는 음악들이 또 어떤 음악이 될 수 있을지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떻게 딱히 정의를 내릴 수 없고 사실 음악을 서포트를 해주고 유통사라든가 제작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들이 어떤 음악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르를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때 뉴에이지라는 말 자체도 저는 원하지 않는 말을 썼어요. 뉴에이지가 뭐야? 라는 생각을 늘 했었고 뭐 유명한 뭐 앙드레 가뇽 뭐 얼마 전에 타계하신 뭐 조지 윈스턴이나 그들도 한 번도 난 뉴에이지가 뭔지 모르겠어. 왜 나를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얘기해? 라고 한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뉴에이지 뭐 클래식 쪽이시니까 뭐 클래식 애호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런 약간 소품성 있는 약간 소품격인 그런 피아노 음악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는 알아요. 네, 알지만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쩌면은 대중적인 그런 연주음악을 썼던 적도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을 테니까 저는 원래 현대음악을 전공했어요. 현대음악 작곡을 전공했고 늘 불협화음적인 12음계 가지고 음악을 쓰고 있었고 심지어 마이크로톤으로 음악을 쓰고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이걸 누가 들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분들은 키스터레인 그거 조금 뭐 굉장히 대중적이고 굉장히 쉬운 곡인데 뭐 저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썼던 곡이었었고 그래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연주음악이 없을까? 왜 항상 해외 아티스트 음악만을 가지고 TV에서 배경음악으로 쓰고 이럴까? 그러면서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제가 썼던 음악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레코드숍에 내 앨범들이 쫙 진열되는 모습을 혼자서 상상하면서 그렇게 앨범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뭐 어떤 음악이든 간에 저는 늘 좋은 음악 써야지 그게 어떤 클래시컬한 요소를 넣든 대중적인 요소를 넣든 간에 그래서 늘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제 딸이 나중에 제가 뭐 세상을 떠나더라도 아빠가 이런 음악을 썼어라고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음악도 쓰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주시면 네. 제 문제 네, 맞습니다. 데뷔 20대 예능이 3년 하시는데 무대 교육을 네. 거의 뭐 1년에 10곡 정도 꾸준히 하시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왕성한 창작력에 원천이 무엇인지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민감하신 게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약정금 소송 관련해서 2심에서 하셨죠. 저작권이나 약정금 관련해서 워낙 이슈가 많았는데 필요 음악인들에게 그런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시다가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우선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음악을 막 왕성하게 막 엄청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뭐 사실 뭐 영화 음악이라든가 드라마 음악 쪽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도 뭐 몇십 곡씩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곡을 쓰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되게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계속 수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꾸준하게 계속 작업실 가면서 음악을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약정금 소송 관련해서는 거의 한 5년을 넘게 소송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제일 초반 제가 초기에 계약했었던 기획사였었고 특히 이제 클래식 쪽이나 이제 연주 음악 쪽을 하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포트를 그렇게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획사가 없다 보니까 매니지먼트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계약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외한이고 잘 모르고 그냥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무조건 계약서를 잘 보셨으면 하는 거. 그리고
모르신다면 아는 분이라도 한번 물어보신다던가 아니면 뭐 저작권 협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또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좀 계약서를 굉장히 신중하게 네, 쓰셨으면 하는 거. 그리고 당장 사실 어떤 분들은 당장 나도 공연을 하고 싶고 뭐 행사를 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가 접근을 해서 우리 계약합시다 하면 그냥 하게 되거든요. 당장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한 번 더 계약서를 검토를 하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래도 하여튼 승소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네, 루마 씨 같이 이제 좀 알려주신 뮤지션분들이 목소리를 좀 내주셔서 네. 이제 또 그런 연주자분들이 또 많이 힘을 얻고 네. 목소리 내면서 음악을 하실 수 있게 되신 것 같아요. 네, 또 추가로 질문 주실 분들 계실까요? 네. 네. 월드 투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월드 투어 좀 이야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 네네. 뭐 아까도 뭐 소개를 해주셨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서울 넘어서 아시아, 유럽 공연을 어떻게 펼쳐 나갈 건지. 네네. 뭐 계속 우선 올해는 이제 오세아니아 투어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서울부터 시작해서 뭐 홍콩, 뭐 그 외 공연 뭐 타이페이, 뭐 싱가포르, 네 일본, 뭐 오사카, 도쿄 뭐 등등 뭐 계속 있고 그리고 연말쯤에 이제 런던, 뭐 파리, 켈른. 근데 지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또 잡힐 예정이라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지역 공연들을 또 계속 할 거고 그래서 한참 공연을 못했었던 것들을 이제 좀 이제 풀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좀 많은 관객분들 뵙고 제 음악들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럼 혹시 관전 포인트가 있나요? 관전 포인트가 접니다. 네. 접니다. 우선 그냥 뭐 사실 음악을 듣고 싶으면 사실 뭐 레코딩으로 들어도 참 좋지만 사실 라이브로 들었을 때는 제가 워낙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또 클래식이랑은 다르게 클래식의 어떤 그 악보대로 무조건 이렇게 쳐야 되고 약간 저 틀렸네 막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냥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연주.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해외에서는 도마 씨 사실은 얼굴보다 음악이 훨씬 많이 네.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럼 나가 보셨을 때 이제 뭔가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셨어요? 연주를 우연히 듣게 되셨다던가 못 알아보는 뭐 길거리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기타부터 시작해서 해외 나가면 뭐 유럽도 그렇고 예, 어떤 분은 뭐 호텔 로비에서 피아노 연주하고 계시는데 제 걸 연주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가서 너무 감사하다 연주해 주셔서 하면 저를 못 알아보시죠. 뭐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게 내 곡이다 그러면은 다들 의아해하시면서 끝까지 안 믿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리 비키라고 하고 한번 연주해드린 적도 있었고 유튜브로 이렇게 보여드린 적도 있었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호텔 라운지에서 맥주 한잔 마셔야지 독일 왔는데 그래서 맥주를 시켰는데 바텐더가 이제 맥주를 갖다 주는데 마침 제 음악이 하우스 버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클럽 음악으로. 한창 그 클럽 음악으로 많이 사용됐었거든요, 유럽에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거 내 음악이다 그랬더니 또 안 믿어서 유튜브를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도 이 음악 들으면서 왔었다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막 앨범도 선물해주고 또 잊혀질까봐 이렇게 앨범 선물해드리고 네, 그랬던 기억도 있고 하여튼 길거리에서 연주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그럴 때마다 굉장히 기분 좋죠. 네, 이렇게 앨범 하나 사보고 싶기도 하고 그분들 이렇게 앨범 사실 불법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해서든지 제 음악이 소비가 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죠. 뿌듯하기도 하고. 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그런 순간이 뮤지션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시간이잖아요. 내 음악이 한국이 아니라 정말 세계 어디를 나가서도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 그걸 같이 공유하는 그 순간이 되게 대부분 뮤지션들에게는 목표가 되는 순간인데 그거를 지금 사실은 이제 누리고 계시잖아요. 요 다음 목표는 어떤 걸 꿈꾸고 계세요? 세계에서 내 음악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 다음 스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어떤
목표를 막 큰 목표를 세우고 뭔가 일을 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리버 플로우스 인 유라는 곡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리버 플로우스 인 유 당신 안에 뭐 강물이 흐릅니다 뭐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나중에 또 실망할까봐 어떤 계획을 딱 세워놓고서 이게 안 되면 내 스스로 굉장히 실망하고 스스로 굉장히 좀 질척할까봐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나중에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제 음악을 저는 모르더라도 그냥 제 음악을 아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도 많이 들어주시고 좋아해 주시지만 네. 그리고 어떤 뮤지션이든 간에 가끔은 또 뮤지션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뮤지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추가로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네. 연합뉴스 최재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7년 만에 단독 콘서트라고 네. 해가지고 네. 중간에 그렇게 단독 콘서트로 텀을 두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네. 또 그리고 한국에서 아까 인정받아야 네네. 모든 곳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우선 요거 질문부터 제가 먼저 답변해 드릴게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막 콩쿨 입상하고 막 작곡가 분들 중에서도 뭐 독일에서 되게 유명한 뭐 그런 콩쿨에서 작곡 콩쿨에서 뭐 우승하고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그분들을 모를 때가 많아요. 네, 가끔 뭐 기사나 이런 걸 접하면서 와 대단하다 하면서 되게 좋아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그들은 저를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당연히 한국에서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한국에서 아무도 못 알아보는 약간 그런 뮤지션이라면 굉장히 제가 스스로 굉장히 약간 조금 위축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해 줄 수 있는 음악이라면 어디서든 또 좋아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냥 저만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아야 왠지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갖게 됐던 거였고 네. 제가 답변 다 해드린 건가요? 7년 동안 7년 동안 안 했던 이유는 뭐 당연히 코로나 딱 그 터지기 직전에 공연을 준비를 했었다가 이제 취소가 됐었고 그러고선 계속 못했던 거죠. 못했다가 또 뭔가 준비할 수 있는 또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제 워낙 또 공연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스스로 좀 또 단련도 하고 좀 뭔가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공연들이 막 취소됐던 공연들이 다시 재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넘쳐나는 공연에 나도 저기서 공연을 해서 과연 또 잘 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부담도 갖게 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두고 좀 준비를 하고 공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서야 공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 주실 분? 네. 저 문화의 우정우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간담회 진행 중에 그 말씀 때문에 좀 궁금해졌는데요. 네. 저도 이제 클래식을 담당하고 네, 네. 그 해외에서랑 네. 그 국내에서에 대한 어떤 문화 아티스트에 대한 평가 내지는 그런 네. 게 좀 약간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좀 네. 다르다라고 네. 인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해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간 이름만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네네. 그 작품이라든지 그 연주에 대해서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반면에 한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중적 인지도는 네네. 있으시지만 반대로 약간 음악성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평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해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좀 자문해보셨다면. 네. 우선 저는 연주 전공이 아니고 사실 대학도 작곡을 했었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앨범을 내게 됐었고 제가 직접 연주한 그러면서 그냥 연주자의 모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뭐 클래식 연주자 그러니까 저는 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선 클래식의 어떤 그런 중점을 두고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 편이니까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작곡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아까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게 우선이었었어요. 우선 네, 나를 알리는 게 먼저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음악을 쓰든 간에 내가 좀 좋아하는 음악을 조금씩 이제 써 나가는 게 제 이제 어떤 계획이었고,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잘 알아요. 뭐 제 주변에 클래식 전공하신 뭐 유명한 피아니스트 분들도 계시고 저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루마야 너 때문에 너 덕분에 어떤 너가 다리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클래식에 전혀 관심 없었던 사람들도 제 음악을 접했다가 또 다른 음악들을 찾아보다 보니 클래식을 알게 되고, 네. 그러면서 클래식을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죠. 되게 유명하신 피아니스트, 클래식 피아니스트 분이신데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저평가되든 뭐든 저는 상관없어요. 그 저평가를 하는 분들은 어차피 제 음악을 안 들으실 거고 안 좋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저는 좀 집중하고 싶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제가 어떤 음악을 썼을 때 이게 이 루마가 썼어? 의외네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저만 힘들어지고 저만 위축되고 나중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은퇴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제가 또 아까 뭐 계획 얘기를 아까 살짝 물으신 계획 중에 하나는 있어요. 클래식 연주자들한테 제 곡을 주는 거. 네. 뭐 일본에는 너무 많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현대 음악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그나마 뭐 클래시컬한 막스 리히터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클래식적인 음악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거의 뭐 샘플링 수준으로 사용을 하면서 음악을 덧입히는 약간 그런 작업도 하지만, 저는 클래식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또 그런 클래식적인 요소를 가지고만 음악을 또 쓸 수 있어서 또 그런 정말 실력 좋은 클래식 연주자들에게 또 음악을 주고 싶기도 하고, 예전에 또 준 적이 있어요. 네.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MIK 앙상블, 뭐 김정원 피아니스트 형님한테도 제가 곡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현대적인 요소를 가지고도 쓰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나중에 나이 들면 분명히 실험적인 음악으로 갈 것 같긴 해요. 이제 나를 만족할 수 있는 음악, 네. 대중이 아닌 나를 만족할 수 있는 음악을 쓰게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유학생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또 너무 그 해외에서 살다 보면 루마시 음악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또 알고 또 즐기고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자랑스러운 순간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사실 저도 이제 루마시랑 같이 시드니 공연을 1회부터 4회까지 다 같이 이제 동행을 했었는데, 사실 1회차 때 가셨을 때의 배우와 지금 4년을 전성 매진을 4년째 시키고 계신 분이신데, 네 번째 이번에 방문하셨을 때, 저번에 방문하셨을 때도 이미 3번 매진을 하신 상태였잖아요. 그랬을 때 공연장에서 대우하는 대우가 달라진 부분이라던가 루마시가 직접 느끼시기에 내가 그래도 나의 음악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셨던 그런 순간이나 뿌듯했던 순간들 그럴 때가 있으실까요? 네,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점점 이제 매진을 계속 하고 공연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제 그쪽 현지 스태프들이 볼 때마다 이제 조금 놀래죠. 저 사람 뭐길래, 네. 좋은 것도 뭐길래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네. 그런데 뭔가가 있겠죠. 제 음악이 전달하는 어떤 그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고, 뭐 대중성일 수도 있고, 그리고 편안함일 수도 있고, 그런 이유에서 제 음악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네, 가끔은 이제 조금 걱정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대중적이면 그 음악을 안 찾게 되는 거. 네. 나만 간직하고 싶은 그런 음악들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음악들이 있는데, 그런 작곡가들도 있고, 근데 너무 많이 대중적이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때도 있고요. 제 스스로 좀 뭔가 나만의 색깔을 조금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교황을 만나고 오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교황님이 루마시 곡을 아시나요?
네. 하시나요? 네, 아시니까 저를 불러주셨겠죠. 네, 그래서 그때 150명만 전 세계 예술인들 뭐 거기 건축가도 있고 화가도 있고 조각가도 있고 음악가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그 50주년 현대 미술 그 바티칸 뮤지엄의 현대 미술을 그 전시한 지 50주년이 되는 올해 그 50년 전에도 이런 행사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기념하고자 50년이 되는 올해 이제 150명을 초대했었는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제가 한국인으로는 갔었고,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루드비코 에이나우디도 뵀었고, 네 같이 또 만나고 공연도 보러 가고. 그러니까 루드비코 에이나우디도 약간 저랑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음악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도 항상 그런 질문을 받으셨대요. 자기의 음악에 대해서, 자신의 음악에 대해서 약간 저평가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바로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보고서 제가 너무 공감을 했었어요. 나 신경 안 쓴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신경 안 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네, 뭐 교황님은 네, 잘 지내십니다. 네. 네, 추가로 질문 주실 분들 있을까요?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를 하고 바로 이어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야 돼요. 네, 여기 피아노 옆쪽으로 네. 서주시고 저희가 테이블 빼고 배너를 조금